저희 부자 아빠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돈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 조건은 절대로 제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돈을 주는 순간 저는 직원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자들은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를 통해 부자는 무엇이 다른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마인드의 차이가 부의 차이로 나타난다 입니다. 마인드의 차이라고 하면 뭔가 와닿지 않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건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인터뷰에 따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의 차이는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가 아니면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육학 박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가서 아버지께 학교에서는 왜 돈을 가르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돈을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단다. 정부는 학교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수 없는지 정해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우리는 돈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답하셨고 너가 해야 하는 일은 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니요 아버지, 직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 너가 맞아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서 아버지께 바로 돈을 배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돈을 배우고 싶으면 너희 친구 아버지에게 돈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라고 물으니 마이크의 아버지가 기업가이기 때문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돈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직장인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돈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 아버지의 오피스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로봇인데요. 돈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그때 저희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자 아빠의 반응은 꼬마야, 그만해라 였습니다. 그렇게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저희 부자 아빠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돈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 조건은 절대로 제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돈을 주는 순간 저는 직원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기업가들은 공짜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9살인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고 마치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 아빠는 너는 절대 돈을 원하지 않아. 이해하지 꼬마야 라고 말했고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죠? 라고 다시 물었고 부자 아빠는 그게 바로 기업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돈을 배웠을까요? 부자 아빠는 모노폴리 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지 않고 담배꽁초를 줍고 호텔과 레스토랑 예약을 도와드리고 하수구 청소 등의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사무직으로 옮겼고 마케팅과 회계 업무를 시작했지만 항상 급여 없이 일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제게 돈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항상 모노폴리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도대체 돈에 대해서는 언제 가르쳐 주실 건가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부자 아빠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지금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니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며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고 그는 우리는 그냥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돈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말했습니다. 성공과 돈을 갖기 위한 수천 개의 공식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모노폴리 게임이고 여전히 그렇단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1개의 빨간 호텔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뭐라고요? 라고 말했고 그가 말하길 큰 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거란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1개의 호텔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맞아, 그거면 충분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는 다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니? 라고 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몰라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국 저를 데리고 자신의 그린하우스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다 19살이 되어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저희 부자 아빠는 와이키키 해변 중앙에 가장 큰 부동산을 샀습니다. 지금도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하얏트 리젠시 호텔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호텔이 바로 제 부자 아빠의 호텔이었습니다. 마치 모노폴리 게임처럼요. 네, 모노폴리 게임처럼요. 그는 자산을 굴려서 더 큰 자산을 얻었네요. 이것을 집합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땅이 많지 않았죠. 작은 땅들을 조금씩 매입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와이키키 해변은 오래된 마을의 흙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땅을 조금씩 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땅들은 큰 땅으로 합쳐졌죠. 그리고 그의 하얏트 호텔로 집합체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텔을 약 1조 원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돈에 대해 배운 방법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는 3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기업가의 마인드와 직장인의 마인드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가 아니면 의존적으로 돈을 버는가 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내용을 조금 더 빌려오면 부자의 관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기업가이며 기업가란 가치 있는 상품을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기요사키는 돈을 벌기 위해 친구 마이크와 돈을 만들어 버리려 했죠. 그리고 부자 아빠는 그런 행동이 기업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고용인은 자신의 시간을 기업 또는 정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죠.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고용주가 정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타인이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에이, 열심히 하면 뭐해? 어차피 월급은 똑같은데 라는 말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성과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언제나 성과보다는 퇴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자 아빠는 직장인으로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버는 영역에서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년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돈은 버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업가의 마인드를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종속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직장인의 마인드를 탑재합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안정적이라 착각하고 회사만을 바라보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마인드가 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영역에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모으고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자 아빠는 현실에서도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자산의 집합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산군을 이해하고 축적하면서 큰 자산으로 연결지어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는 작은 땅덩어리들을 조금씩 매입하면서 큰 부동산으로 만들었고 큰 부동산에 건물들을 지으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폭발시켰죠. 여기에 김승호 회장님의 저서 돈의 속성 내용을 빌려오면 김승호 회장님은 부자들은 농부처럼 자산을 모으고 어부처럼 자산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부를 모으는 과정은 인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꼬박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확물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기다려야 하죠. 부를 확장하는 과정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부처럼 자신의 그물에 원하는 자산이 걸려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한다면 직접 자산을 잡으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현실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고 연결시킨 다음 그 가치를 폭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부자 아빠의 교육 방식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부자 아빠의 교육 스타일은 흔히 말하는 고구마 같습니다. 한국의 일타 강사처럼 핵심을 짚어주는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이해될 듯 말 듯한 힌트를 던지면서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가 건네는 힌트를 듣게 되면은 그래서 정답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고구마 같다고 느껴지는 교육 방식 덕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필수입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도대체 돈에 대해 언제 가르쳐 줄 건지 아니면 왜 월급은 안 주는지를 직접 고민하고 질문하게 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부자 아빠가 알려주려는 부자의 마인드와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자기 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것도 오랜 시간 말이죠. 우리의 마인드는 부모님, 친구,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일생에 걸쳐 받은 영향들이 고스란히 자리 잡힌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생에 걸쳐 만들어진 시간과 영향력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요. 부자 아빠는 어린 로버트 기요사키가 끈질기게 질문하게 만듦으로써 부자의 마인드를 심어주었습니다. 생각과 행동, 습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습관들로 채워지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스스로를 알아가는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인드를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넥스트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